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성과와 올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 혁신적 포용 국가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잘 드러났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진 현실 도피라고 비판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네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들으셨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예. 총평 좀 해주시죠, 일단. 우선 총평을 하자면 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또 고용 동향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그 경제가 어렵고 또한 고용이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2019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어떤 경제 상황 또 고용 상황이 계속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평가했을 때는 지난 문재인 정권 1년 반이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는데 나라가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것에 실망한다 이 말씀이죠? 예, 사실 사회자님께서 경제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대명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소득주도 성장 이론은 사실상 전 세계 어느 경제 이론에도 없는 이론입니다. 예.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었죠. 예.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8년 작년 1월부터 이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해서 16.2%를 1년 만에 인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2019년도에 다시 10.4%를 인상을 해서 2년간의 누적된 그 증가치가 약 한 30%에 이르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 즉 숙박업이나 음식점, 그다음에 경비업, 도매업, 소매업 이런 최저임금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급속하게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12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만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고용 증가치가.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참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경제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한데 오늘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상당히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의원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하면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 때문에 지금 고용이라든가 경제 민생이 어려워졌다 이건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혹은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늘도 대통령이 낙수효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끝이 났다고. 그러면 전정권 대기업 위주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극단적인 이론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세상의 어떤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낙수 효과만 가지고 경제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면에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분수 효과, 그러니까 낙수 효과는 기업의 어떤 성장이 분배를 촉진하고 우리 일반 국민의 어떤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낙수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통령께서는 낙수 효과를 지금 전면적으로 부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분수 효과를 강조하시는 건데 분수 효과라는 것은 분배를 잘 하면은 경제가 성장하고 좋아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을 통해서 파이를 키워야지만 분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가 동시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낙수 효과는 끝이 났다고 오늘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세상의 어느 국가도 분수 효과만 가지고 경제를 분배만 잘 한다고 그 분배의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성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을
성장의 그 이론을 지탱하는 이런 낙수 효과 그리고 분수 효과가 같이 가야지만 되는 것인데 오늘 대통령께서 낙수 효과는 끝이 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경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이나 기업의 어떤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을 대단히 좀 경시하는 그런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작년 올해 그 무역 수출을 계속해서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고 또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서서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서 7번째다. 이러면 경제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이러한 그 3050 클럽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역이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또한 국민소득도 이제 3만 불씩을 이런 건 상당히 잘된 일이죠.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렇지만은 이러한 어떤 성과가 문재인 정부의 그런 어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조금 아주 인수격의 그런 해석이고 그동안에 역대 정부들이 잘 해온 것이죠. 성장 정책을. 그러한 어떤 과실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따먹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경제 성장 또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만 지금 그런 효과를 빼고 본다면은 전체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수출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7년 이전만 하더라도 연 3% 이상 견조하게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 중반 이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러한 그 경제 성장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면은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신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자꾸만 이 세금을 걷어서 분배만 자꾸 한다고 해서 그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그게 바로 사회주의 경제인데요. 사회주의 경제는 이미 90년대에 전 세계에서 실패한 것으로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가지고 분배를 잘하면은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경제를 끌고 와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문제까지만 계속 논할 수 없어가지고요.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자들 질문도 나왔고 대통령이 거기에 답변도 했습니다. 지금 야3당이 국정조사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고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오늘 특검법도 발의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은 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우선 그 김태우, 신재민 그 두 분은 이제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공익 제보자이기도 한데요. 이런 그 권력 내부의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부조리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한 것인데 그거를 이제 공익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신변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러한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밝히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도 드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번 기회에 밝히지 않으면은 정권 아마 끝까지 이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런 것을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번에 국민적인 의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에 의하면은 바로 신재민 사무관이 그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국익을 도외시하고 적자 국채를 수조 원을 발행을 해서 전 정부의 어떤 채무 비율을 높이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이 끔찍한 이러한 그 국익에 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조사권이 없습니다.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청와대에서 관계자들이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위정을 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다른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정의 처벌을 받는
이러한 특검이나 또 국정조사권을 저희가 발동을 해서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명백하게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자꾸 비겁하게 이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앞으로 국회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꼭 좀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야당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나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받아줘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런 말인데 이런 것이 자꾸 이제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이게 자꾸 숨기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골마 터집니다.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텐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 어떻습니까? 특검이나 국정조사 그래도 두 개 중에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둘 다 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둘 다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둘 다 받을 수 있으면 간철시킬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다만 선택을 한다면은 국정조사를 우선 하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특검에 우리가 넘길 수 있는 어차피 이제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나오면은 그걸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불가피하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내 사항인데요. 전당대회가 2월 27일로 정해졌죠. 근데 분위기는 아직인 것 같습니다만은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 이걸 두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예, 아직까지 이제 최종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국민의 어떤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좀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과 또 개혁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도 체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단일성 지도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일부 의견으로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갑론을박 중이고 조만간에 이제 확정이 될 것이 1월 17일 날 저희가 정국위원회에서 그 최종을 확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해지면은 바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것입니다. 혹시 그 집단이냐 단일이냐 이것도 그 개파 간의 뜻이 조금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개파 간의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그러한 주관에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당내 의견 수렴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이었습니다.